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자, 주도주는 뭐다? 방산, 원전, 조선, 화장품, 전력기기, 변압기죠. 엔터, 그 다음에 저PBR주, 그 다음에 지주사.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겁니다. 어저께 오후에 요 종목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포트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보통 이제 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시장의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6월 말까지는 이게 주구장창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일부 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을 들고 있다고 여기서 손절하고 일로 올라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자, 이쪽은 조그만 모멘텀에도 쉽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틀 연속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세 가지 이유가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저께 강조했지만은 엔비디아 실적이 썩 잘 나온 건 아닌데, 그럭저럭 뭐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시외에서 이제 한 장전 시외거리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개장 직전에 이제 트럼프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위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법을 제정해서 행정명령, 대통령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상황도 뒤에서 이제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신정부 출범 기대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조를 했던 게 이제 코스피 5천이죠. 그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지든가 아니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PBR, 우리나라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 요소들을 없애겠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어제 본인이 총 1억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2천만 원가량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ETF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분할로 매수를 하겠다. 일단은 뭐 그게 뭐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주식 투자한 지가 한 20 몇 년이 넘었어요. 특히 이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투자 초반에는 뭐 온갖 테마주, 잡주 그런 걸로 하다가 대박도 났다가 완전히 쪽박이 났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정석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만큼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 미국 연방의 국제법원이에요. 자, 3명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이 상호관세는 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법한 거다. 즉 뭐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법을 만들려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정명령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은 물론 이제 그 상호관세가 좀 늦춰지겠죠. 늦춰질 거고, 협상 동력이 또 약해 텐데, 또 뭐 약간 좀 틀어서 보면은 7월 9일날 이제 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일정 부분 불확실성은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상호관세. 그러니까 국가별로 기본 10%에다가 뭐 국가별로 이렇게 매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24%, 뭐 25%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매겼고 이제 요게 위법이라는 거지. 이 개별 품목 관세는 대상이 아니다. 즉 기존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 이쪽에 이제 25%씩 관세를 때려놨는데, 요거는 개별 품목 관세입니다. 이 상호관세라는 건 국가별 그 기본 10%에다가 더 매긴 거고, 이제 그게 위법이고
개별 품목 관세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게 남아있죠. 그래서 혹시나 뭐 그쪽을 더 강화할지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거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요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한다 그랬어요. 판사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니들이 왜 마음대로 판결하냐. 근데 항소하고 2심까지는 뭐 올 연말 또 대법원까지는 뭐 1년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해볼 만한 건 뭐다? 이 세 명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는데, 자, 레이건, 오바마, 트럼프. 즉, 레이건, 트럼프.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도 있어요. 트럼프 1기 때. 이렇게,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가 2명인데도 만장일치 나왔다는 거는 항소,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뒤집어지기 힘들 것 같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상관세가 무효라고 한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개별 품목에 관세를 또 매긴다든가 또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요 행정명령이 아니라 또 그 몇 조인가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주 서프라이즈 하진 않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H20 중국 관련 중국 수출하는 칩이 막아나서 이제 그거를 비용 반영을 했는데 제외할 때 0.96달러고 0.93달러를 예상했다. 일단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 다음에 매출도 441억 달러 예상 대비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인데요. 예상이 71%, 그 다음에 이제 H20 비용 제외 71.3%.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요 H20 중국 수출 이 저부가가치 칩에 대한 그 비용 반영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예상 대비 비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가이던스가 455억 달러인데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크게 비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상치 정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시장에서. 그 다음에 그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강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가 3,450억 달러, 거의 400조를 넘을 거다. 이거는 어찌됐든 전년 대비 11%의 증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만 한번 볼게요. 그냥 자, 일단은 6% 오르네요. 시외로 6% 올라서 143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이 150불 근처죠. 일단은 뚫으면 더 갈 거고 아니면은 요게 이제 1차 저항이 되는 겁니다. 150불 근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정 부분은 요 150불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항선에 오면은 항상 뭐 사실 이게 뚫고 갈지 실적도 자체도 뭐 가이던스라든가 이게 아주 서프라이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반도체 쪽에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쪽에 어떤 식으로 또 관세를 매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50불 언저리 요 전고점에서는 일정 부분은 트리밍 해주고 뚫으면 이제 유지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접근한다든가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나온 지표인데 자,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났어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제가 소프트 데이터라 그랬죠. 심리 지수,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때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의 유예 발표 후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일단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 거고. 자, 국내 시장을 한번 보면은 일단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자, 어제 오늘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줬어요. 자, 선물을 장중에 4,000개까지 샀다가 막판에 다 매도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선물로
이렇게 사면은 금융투자에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요. 차익 거래가 일어나서 이 기관 매수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판에 줄여놨다.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어저께도 좀 이랬어요. 어저께도 선물을 10,000개 정도 샀다가 또 막판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 기관 매수가 많이 잡혔는데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잡힌 거다. 어저께 7,500억, 오늘 5,600억. 근데 이 금융 투자는 이 증권사라 그랬죠. 이거는 차익 거래, 외국의 선물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사는 거는 그렇게 썩 퀄리티가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이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그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이, 자, 이게 작년 8월부터입니다. 작년 8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여름부터 봤을 때 일단 올해 거의 한 7조, 코스피 시장만 7조 가까이 팔았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올려가지고 한 2조 초반대죠. 마이너스 2조 초반대까지 순매도입니다.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지수를 많이 올라왔죠. 이게 외국인들이 땡겼다기보다는 개인 그리고 연기금이 땡긴 거기 때문에 자, 외국인의 매수 여력은 상당히 좀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 환율이 보시면 이렇게 워낙 강세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빠진 건 워낙 강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율이 빠질 때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만큼 환 차익을 얻은 거예요. 주식을 안 사도 원화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환 차익을 얻은 거고, 대신에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만큼을 환 손실을 입은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물론 주가는 올랐지만 환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올 여지는 더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용 많이 쓰시죠? 신용이 조금 우리가 이제 3월 5일 날 18조가 넘었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지수가 이제 그때도 고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대략 같은 요때쯤이 고점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18조 근처까지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8조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워닝을 좀 가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따로 요게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아직 조금 여유는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DR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150까지 갔다가 코스피는 116까지 다시 좀 올라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종목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 100 언더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 여유가 좀 있다. 근데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120, 30 가면은 조금 과열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라든가 이 ADR이 조금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중요했고, 그 다음에 내일 장 끝나고 데일과 마블 테크놀로지, 이거는 IT 쪽에,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금요일 밤에 미국 이제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저께 나온 거죠. 이게 밸류업 지수, 지수 ETF이기 때문에 일단 이 ETF가 추종하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일단 좋은 거고요. 편출이 되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찾아보시고, 꼭 그렇다고 이 편입됐다고 오르고 또 편출됐다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편입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PSK 홀딩스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들어갔죠. LX일렉,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까지, 그 다음에 삼성증권, 크래프톤, 금호석유, 풍산, 그 다음에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그 다음에 지주사 HD 현대, 한미사이언스, 피부미용, 원텍, 방산, 로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출된 건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왜 편출이 됐냐? 그때 막 유상증자하고 난리 법석을 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구성 종목들을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일단 요 편출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요거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둡니다. 요게 뭐 매도가 아니라.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자, 주도주는 뭐다? 방산, 원전, 조선, 화장품, 전력기기, 변압기죠. 엔터, 그 다음에 저PBR주, 금융, 은행, 증권, 그 다음에 지주사.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오늘 뭐가 튀었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겁니다. 일단은 이쪽은 뭐 관세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그래도 이제 업황이 괜찮은 종목들이라는 건데, 이제 어저께 한번 흔들림이 나왔죠. 어저께 오후에 요 종목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포트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어저께처럼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보통 이제 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시장의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5월 말이라든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이게 주구장창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일부 이동이 될 수 있다. 어저께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들고 있다고 여기서 손절하고 일로 올라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자, 이쪽은 조그만 모멘텀에도 쉽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어저께 2차 전지 뭐 급등을 했죠. 물론 어저께 2차 전지가 그렇게 오를 만한 특별한 뭐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수급이 이렇게 옮겨온다는 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또 자동차, 또 부품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호관세, 이거는 품목별 관세니까 이 상호관세에 포함이 안 되지만은 특히 이제 여기가 요 저PBR, 저PR에 속해요. 현대차, 기아차, PR 4배, 배당 수익률 5%, 6%, 7%.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도 비슷합니다. PBR 뭐 0.5배 언더. 자, 이런 식으로 가치주로도 묶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반도체가 못 갔죠. 사실 오늘 특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소부장, 그래서 하이닉스 빼고는 다 지금 쩔어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소부장들. 근데 일단 뭐 엔비디아 요게 이제 아직까지 상관관계가 크게 없는데, 엔비디아는 정보 좀 거의 다 갔고, 그 다음에 자, TSMC도 뭐 어영부영 거의 정보 좀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디커플링이 많이 되진 않겠다. 그렇다고 이제 이쪽을 그러니까 요렇게 한쪽 묶음을 어떻게 보면 같이 가져가는 게 바벨 전략이라죠.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얘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급락을 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눌림목이 오면은 이런 것들을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증권주라든가 특히 지주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왜 오르는지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제일 크니까 코스피 5천을 외쳤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크게 상법 개정,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저PBR 규제, 이렇게 PBR 0.1배, 2배 이런 애들 상속, 증여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계속 누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니네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은 상속이나 증여할 때 PBR 거의 1배로 매기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PBR 0.2배인데 1배라 그러면 지금 시가의 5배를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니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주주 가치를 올려라. 주주에 대한 대접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PBR이 지금 올라도 0.9배예요. 순자산 가치 대비 이 시장 가치가. 근데 이제 해외 뭐 2배, 3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재명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제 0.9배가 1.8배만 돼도 더블이 간다는 거죠. 뭐 5천 간다. 이제 그런 식인데, 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냐. 그래서 배당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자사주, 니네 들고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자사주 소각을 해라. 없애라. 그래서 PBR을 올리자. 요런 큰 틀에서 요런 틀입니다. 자, 상법 개정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상법이 지금 이제 이사의 책임 범위가 회사예요, 회사. 회사의 어떤 배임. 이제 그런 것들만
그 규제를 하기 때문에 주주를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만 위한 정책을 해요. 그래서 소액주주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뭐 내부자 거래, 뭐 배임, 이해 상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를 시키면은 이 회사에서 대주주만 위한 정책을 필 수가 없겠죠. 그럼 바로 소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 얘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보다 더 세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왜 지주사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 저PBR주가 오르는가 그런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 배당소득이 지금 이제 이자소득과 더불어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2천만 원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주주들이 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뭐 금방 넘죠. 그죠? 그래서 이 배당소득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빼서 분리과세로 때린다. 그러면은 이 대주주 입장에서도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겠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거 저PBR 해소. 지금 PBR 0.1배, 2배 이런 기업들이 숱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싼데도 맨날 대주주의 이익만 취하고 소액주주는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PBR 1배 언더인 회사들이 수두룩하다. 얘들을 PBR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 0.8을 1.6 따블만 하면 코스피 5천원이 간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밸류업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 상속이랑 증여 전에는 주가를 올릴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누릅니다. PBR이 이 자산 가치가 10,000원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2,000원이야. 그럼 PBR이 0.2죠. 그죠? 근데 니네 노력 안 하면은 이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주가가 2,000원인데 니네 자산 가치가 10,000원이야. 10,000원으로 때리겠어.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노력으로 이 저PBR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내 지분이 얼마 안 돼. 뭐 이재용 같은 경우는 뭐 5%도 안 되죠. 삼성전자 지분이. 그러니까 대주주 내 지분이 뭐 10% 20%밖에 안 되는데 자사주를 뭐 30% 갖고 있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M&A 위험에 닥치면 어떻게 한다? 자사주를 다른 데 파는 거죠. 내 친구 회사, 포스코에 서로 이렇게 최근에 뭐 LS라든가 한진칼이 이 호반건설에 이 M&A 대행에서 서로 교환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사주 많은 회사들은 소각을 해라. 그러면 주식수가 주니까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은 자사주는 많고 PBR이 낮은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은 중소형 지주사 먼저 오르고 최근에 또 대형 지주사도 같이 오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사주는 뭐냐면은 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이 없는데 우호적인 제3자를 매각할 때 의결권이 생겨나. 그렇기 때문에 뭐다? 대주주만 위한 거예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 자사주가 많고 PBR이 낮은 회사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사주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자사주 10% 이상 회사들을 좀 뽑아봤어요. 증권주 중에 좀 미래에셋 증권이 급등을 하죠. 미래에셋 증권 23%나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버틀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버틀러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솔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자사주 높은 비율로 제가 솔팅을 쭉 해봤어. 그 다음에 옆에 PBR 쭉 보시면은 롯데지주 자사주 30%나 돼. 솔팅하는 거 볼게요. 자, 여기 눌러가지고, 자, 주주 한원에 자사주 10% 이상,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PBR 1배 이하, 이렇게 한 162개가 떠요. 자사주 높은 걸로 쭉 솔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쭉 한번 보세요. 좀 보시고, 롯데지주가 눈에 띄죠? 자사주 30%나 돼. PBR 0.5배. 롯데지주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자,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자, 월봉으로 보면은 요렇다. 대신에 이제 이격도가 좀 커졌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단순 테마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26%나 돼. 자, 오늘 뭐 급등을 해버렸죠. 뭐 이때부터 계속 오르다가 뭐 증권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월봉으로 보면은 2014년 정도 수준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SK, 자, 자사주 25%, PBR 0.46.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나쁜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나쁜 기업.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도 월봉으로 보시면은 그냥 살짝 돌아선 정도야. 살짝. PBR 올라도 0.5배고. 그 다음에, 자, 태광산업 이런 것도 이제 화학회사긴 한데, 자사주 24%, PBR 0.26.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도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 정도 수준. 자, KCC도 자사주 17%고 PBR 0.4. 특히 여기는 뭐냐면은 삼성물산 지분도 있고 거의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바로 따라 사려는 건 아니고 매수 가능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 자사주 16%에 0.5배. 자, 한화생명 0.2배. 하림지주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그냥 무섭게 오르죠. 거의 뭐 이렇게 그냥 2년을 쉬다가 리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버틀러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솔팅을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자, 증권업종에서는 신영과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10% 넘는 겁니다. 보험에서는 삼성화재, DB손보, 하나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자동차 부품 쪽에서 S&T 다이나믹스는 그 방산이랑도 엮여 있죠. 32%. DN 오토모티브 이 정도. 그 다음에 지주사, 특히 지주사, 롯데, SK, 두산, LS. LS도 대표적인 지배구조 개판인 회사. 지배구조가 개판일수록 더 좋아질 여지가 크다. HD 현대. 이건 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사들 지주사인데, 현대 로보틱스도 들고 있어요. 이틀 만에 이렇게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뚫으면은 요게 가파라집니다. 그 다음 또 한화도 그렇죠. 한화도 요 박스권을 뚫으니까 3일 동안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봐야 될 게, CJ는 이제 중요한 게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 그죠? 올리브영인데, 자, 요 박스권을 일단 뚫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최소한 15만원까지 이상 가겠죠. 아직은 뭐 그 다음에 쭉 더 갈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이 지주사들 그렇고, 이 대웅 같은 게 상한가 쳤죠. 자사주가 30%쭉 보시고, KCC 아까 말씀드렸고, HDC도 말씀드렸고. 자, 요런 식으로 요 버틀러 사이트 가서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요 자사주 비율과 PBR 매칭을 해서 업황이 괜찮아지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이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SK 25%밖에 안 되고, LS 32%밖에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자사주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건 뭐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최대 주주의 지분을 자사주를 최대 주주 나누면은 거의 똔똔. SK, LS, 두산,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는 크다. 그래서 뭐 증권주 최근에 왜 오르냐?
PBR 낮고 자사주 있고 일단은 뭐 기업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또 증가될 거고 배당 확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사주 많고 PBR 낮은 그런 회사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아침에 한번 그 제 텔레그램 방에 올려놨으니까 일단은 요거 쭉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요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주에 충실해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할 테니 배당 많이 때려라. 그 다음에 저 PBR. 니네 PBR 그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은 내가 페널티 줄 거야. 상속이나 증여할 때 시가로 때려버릴 거야. 과표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많고 PBR 낮은 회사들을 주목을 하자라는 게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런 테두리에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거만 가고 얘들은 주구장창 빠졌는데 그거는 조금 완화가 될 거다. 여기서 대장주가 또 걸러질 거고요. 특히 어제처럼 갑자기 이 포트 이동으로 우르르 빠진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종목을 좀 피킹, 솔팅을 해 놓다가 그럴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를 웬만하면 주 2회 할 예정입니다. 할 생각이고요. 싱크머니 TV에 구독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오후 5시, 목요일 날은 오후 7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조금 더 자주 좀 자세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